국내 소식으로 좀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를 보면요.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 이런 어려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집값 잡으려다 보니 집값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가을에 전세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 물량은 없고 은행에서의 대출은 막히고 거기에 또 사전 청약이 늘다 보니까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더 어려워지고 이런 그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건데 윤기찬 변호사님, 최근에 이 대출 막혀서 고생한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뭐 4년간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고 예. 사실 전세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 신규 임대 수요자들에 대해서 전세값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전세를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예. 전세금 대출에 대해서도 막아놨단 말이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그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월세라는 것은 일반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 임대 형태예요. 예. 그리고 또 사전 청약 제도를 정부에서 늘린다고 했다는 건 뭐냐면 2, 3년 정도 또는 심지어는 한 5, 6년 정도 미리 청약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전 청약에 응모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본청약 때까지는 사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또 잠재적으로 전세 수요자들이 되는 것이고 네. 여러모로 보아도 전세권 그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또 해당 전세금 올라가고 근데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고 이러니까 사실은 물량도 부족하고 전세금을 부담할 능력도 부족해지고 여러모로 보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즌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요새 직장인들 중에는 업무 시간에 은행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꽤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 일면은 그래서 이른바 패닉 대출이라고 해서요. 대출이 이제 아예 끊길 테니까 그 전에 빨리 대출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사이에 6배나 폭증했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면 지금 대출은 받을 수는 있긴 있는 겁니까, 윤 의원님?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죠. 신용대출의 경우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집단 물량 이거는 거는 다루지 않겠다 이거고 지금 패닉 대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신용대출로 몰려간 것 같아요. 예.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대출이죠. 예. 그러나 마이너스 대출은 각각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늘어나기는 어려운 건데 문제는 결국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는 것 때문에 생기는 20, 30대 또는 신혼부부 이제 갓 사실 가정을 꾸리는 가구 뭐 이 경우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마이너스 대출이나 또는 전세 대출이라고 돈을 얻어가더라도 그걸 꼭 그쪽에 쓰느냐. 예. 그게 아니라 뭐 자영업 하는 분들은 생활자금으로도 많이 생활자금으로 쓰고 쓸 수도 있죠. 있고 예. 아니면 뭐 비즈니스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은행이 일률적으로 이걸 막아버리다 보면 이렇게 패닉이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지금 붕괴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촉발이 됐지만 전세 매물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전세는 가야 되는데 전세금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실제로 전세 계약서를 갖고 요청하는 전세금 대출은 일부 재개를 하는 게 저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금융당국이 이렇게 대출 축소를 조금씩 지금 조여가는 거는 예. 이제 곧 다가올 결국은 금리 인상 시기에 대비를 하자는 거고요. 대비라는 건 지금 잔매를 좀 맞아놔야 나중에 큰 쇼크가 왔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다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 무조건 다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만은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전세 대출만이라도 일부 숨통을 터주는 식으로 하면서 활로를 그래도 찾아주는 게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선일보 3면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이 소식을 다뤘는데요.
삼중 대출 절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과 신용 대출, 주택 담보 대출. 근데 신 의원님, 이 전세 담보 대출은 조금 청년들 위해서 많이 좀 그래도 좀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전세가 입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지금 실제로 뭐 신혼부부뿐만 아니고 집을 조금씩 늘리겠다는 사람들 네. 내지는 이제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면 늘어나야 되고 이러니까요. 예. 실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닐 걸로 보이니까 이건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